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최민영 닥터 민브레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방암의 위험 인자와 그 위험을 감소시키는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방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인데요. 사망률과 발생률 모두 1위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은 뭘까요? 네, 바로 유방암입니다. 한때 갑상선암이 1위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유방암이 1위가 되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밤새워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유방암이라는 질병의 치료나 예후 등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영상이 많아서요. 저는 보다 일반적으로 좀 여성들이 궁금해할 만한 유방암을 과연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 나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유방암은 서구의 병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잘 사는 북미나 서유럽 같은 나라에서 주로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북미, 서유럽과 함께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2018년 국제암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아시아에서도 한국은 유방암 발생률 최상위 국가에 해당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사망률도 증가를 좀 했는데요. 유방암은 여성암으로 사망하는 가장 흔한 암이고 발생률이 선진국에서 높은 반면 사망률은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 최하위 국가에 해당합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이는 적극적인 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율 증가와 표준화된 치료법을 우리나라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짐작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에 걸쳐 많은 의사들이 유방암에 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이지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률은 왜 이렇게 증가한 걸까요?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암 검진 사업으로 유방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유방암 진단 빈도가 높아진 점 등도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 외에 의학적인 원인으로 추측 가능한 것들이 바로 유방암의 위험 인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나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걸까? 우리 가족 중에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괜찮을까? 이런 궁금증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면서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방암의 위험 인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여성이라는 성, 그다음 나이, 특정 유방암 관련 유전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방암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여성이라는 점이겠죠. 여성 유방암 환자가 남성 유방암 환자의 100배 정도 됩니다. 남성 유방암도 있는 거 알고 계셨죠? 그 다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폐경되고 나면 유방암에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40대, 5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폐경이 되고 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연령별 발생률이 북미나 유럽처럼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증가하는 양상으로 변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유방암 위험 인자에 대해 설명드릴 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유방암 교과서와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나온 2019 유방암 백서를 기준으로 새롭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스트로겐입니다. 유방암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총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계된 인자들이 바로 생리, 임신, 모유 수유, 여성 호르몬제 복용, 피임약 등인데요. 생리기간이 길고 생리 횟수가 많을수록 에스트로겐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이 유방암의 위험 인자일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않은 경우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비하면 유방암 위험률이 높습니다. 만삭 분만 연령도 중요한데요. 늦은 연령에 첫 만삭 분만을 한 여성은 이른 나이에 분만을 한 여성에 비해 유방암의 위험률이 높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만 30세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모유 수유인데요. 수유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유방암의 발생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이 수유를 한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 고위험군입니다. 이것과 또 연관 있는 것이 비만인데요. 특히 폐경 후 비만이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폐경 전에는 난소에서, 폐경 후에는 주로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당연히 폐경 후 비만 여성일수록 지방 조직이 많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져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 여성 호르몬제 복용과 경구 피임약 복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폐경 이후 여성이 장기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병합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험성은 호르몬제 복용 중단 후 수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함유한 경구 피임약의 복용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러한 피임약을 만 20세 이전부터 복용했거나 장기 복용했을 경우에 유방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복용을 중단하면 이러한 위험성은 사라집니다. 이거 듣고 나 피임약 지금 복용하는데? 하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단기 복용하는 경우는 유방암 위험도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위험 요소들은 증명된 확실한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경우인 늦은 초경, 이른 폐경, 여러 번의 출산, 이른 나이에 첫 출산, 모유 수유, 폐경 이후 적정한 체중 유지 등이 유방암의 위험성을 줄이는 예방인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생활습관, 식습관 등의 환경 요인을 둘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음주입니다. 어떤 주종이든 하루에 알코올을 10g 정도 섭취하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7에서 1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알코올 10g? 이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맥주, 소주, 와인을 기준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코올의 대사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알코올이 체내의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분비를 증가시켜서 유방암과 더욱 관계가 있습니다. 운동이 빠질 수 없겠죠? 운동은 유방암 발생을 억제한다고 여러 논문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암을 예방하는 명확한 기준, 운동 빈도나 기간, 강도 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5회 이상 매번 45분에서 6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유방암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역시 이래저래 운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구화된 식습관도 관계가 있습니다. 육류나 지방을 많이 먹고 섬유질인 과일이나 채소는 적게 먹는 식습관이 그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식습관과 관련된 연구는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식이조사를 통한 연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지역 간 유방암 발생률 차이, 경제 발전에 따른 차이 등을 비교해보면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유방암 가족력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암이든 가족력은 위험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가족력이 없는 경우보다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가족 간의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라는 말이 유방암 유전자 이상을 갖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력, 유전,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족력이 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유방암에 걸린 또는 걸렸던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꼭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가요?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가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이고요. 또 전체의 한 5에서 10% 정도가 그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입니다. 물론 유전성 유방암 환자들은 당연히 가족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학의 집합에서 생각을 한다면 가족력 유방암과 유전성 유방암은 부분 집합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가능한 위험인자로 흡연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확실히 증명된 위험인자로서는 아직 모자르지만 여러 연구에서 유방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방암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위험인자들을 토대로 그것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유방암의 위험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인자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위험인자가 있으니까 이걸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바로 조기 발견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꾸준한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으로 유방암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방암 위험인자와 예방 정리해 드릴게요. 유방암에 증명된 확실한 위험인자에는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늦은 나이에서의 첫 만삭 임신, 폐경 후 여성에서의 비만, 음주, 호르몬 대체요법, 경구 피임약 복용, 6개월 이하의 모유 수유, 유방암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있습니다. 이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장기간의 모유 수유, 주 5회 이상 매 45분에서 60분 정도의 운동, 충분한 채소나 과일의 섭취 등이 있습니다. 꾸준한 자가검진과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유방암의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 나한테 해당되는 위험인자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와 꾸준한 정기검진 잊지 마세요. 유방암 예방을 위한 첫걸음,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다음 주에는 남성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여유증, 여성형 유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유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상 유방외과 전문의 닥터 민브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